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인공신경망을 직접 코딩해서 실행을 시켜보는 그리고 훈련까지 시켜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저는 이미 켜놨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앞부분은 그냥 도큐멘트 연습하는 마크다운 연습하는 셀이었고요. 두 번째 셀이 프린트 헬로 월드 곱하기 5 해가지고 5번 글씨를 쓰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뭐 새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걸 지워도 되는데 일단은 새로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셀이 하나 더 밑에 더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차근차근 하나씩 코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핸드리튼 디지트 레코그니션 코딩을 그냥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trl C. 지금 여기 인코어라고 가로 안에 써 있는데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일단은 의미는 몰라도 되니까요. 그거를 Ctrl V 페이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Shift Enter.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운로드를 하고요, 데이터를.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Epoch 1 of 5, 2 of 5. 지금 이 코드에서는 5번 실행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5번 실행될 겁니다. 일반 PC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 실행이 거의 끝나가고요. 자, 실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정확도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 한 0.9385의 accuracy, 그러니까 94% 정도의 정확도가 얻어진 겁니다. 뭘 했는지 정확히 아직은 모르죠. 자,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손으로 쓴 필기체 그러한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단계별로 in detail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것과 똑같은 코드인데 좀 더 중간중간에 설명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는 그런 코드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또 이것도 카피를 해서 우리가 실험해 볼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타이핑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제가 다른 곳에 잠깐 이걸 놔두고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새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요 시작하고 끝나는 데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면 충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줄 되지도 않죠. 요걸 테스팅 해본 이유는 한 10줄 미만의 코드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코딩하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었던 예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씩 들을 필요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import TensorFlow. TensorFlow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TensorFlow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져올 때 좀 짧게 우리가 약자로 쓰면 좋기 때문에 TF라는 이름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또 from TensorFlow에서 Keras라는 아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Keras라는 API, 상위 개념의 API를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임포트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텐서플로우가 가져와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프린트 가로 열고 tf. 밑줄 2개 version 밑줄 2개 하고 shift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임포트가 됐다는 얘기고요. 에러가 안 떴기 때문에 케라스도 임포트 됐고
TF,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했더니 2.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려는 게 그 2.0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됐다는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좀 고치는 미리 그 썼던 코드를 좀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또 다른 모듈이 있는데 nump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np라고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듈이 또 있습니다. matplotlib이라고 plot.py 그 중에서 pyplot이라는 걸 쓸 건데요. 얘도 plt 이렇게 짧은 이런 약자로 해서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Shift Enter 치면은 이제 실행이 돼서 이 내용이 잘 실행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데이터는 당연히 우리가 그 자기 컴퓨터에 놓고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잘 정리된 거를 한번 우리가 또 사용해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요거를 또 카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keras, 그 우리가 모듈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data set이라는 그 객체가 있는 set이에요. 복수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다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쓰려는 데이터는 mnist라는 게 있습니다. mnist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데요. 그 인공신경망계에서는 뭐 헬로 월드급에 해당되는 즉 피일체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피일체 숫자를 쓴 거를 그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그 객체가 좀 기니까 mnist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로컬 베리어블로 저장해 놓고요. 그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가져옵니다. mnist.load 그러니까 로드 그러니까 그 로딩 한다 그러죠. 가져오는 거 로딩 밑줄 데이터 거라고다 하면은 로딩이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컴퓨터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사용될 그 이름도 미리 지정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로딩 데이터에는 그 훈련 자료하고 실험 자료를 두 개를 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훈련 자료 이름 그리고 콤마 테스트 자료 이름 하고 이퀄 이렇게 해주면 그쪽으로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즉 이것도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ain images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세트 가져올 때는요 그 라벨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train 밑줄 labels 라벨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images와 테스트 라벨 이렇게 하면은 labels라고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그 앞에 두 개는 이제 훈련 자료와 훈련 라벨 그리고 시험 자료와 시험 라벨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을 가져온 다음에 그 가져온 그 데이터들의 크기를 얼마나 크기의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가로 열고 train 이미지 훈련 그 이미지 형태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shape shape 하면은 그 모양을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데이터의 그 사이즈와 그것이 몇 차원별로 얼마나 크기로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한번 다 써볼게요. train 밑줄 라벨 밑줄 shape 그죠?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밑줄 images shape 테스트 밑줄 이미지가 아니라 라벨이죠. 라벨 shape 그리고 shift enter 한번 칠게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미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조금 그 가져오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데 이미 제가 사실은 앞에서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져오는 과정이 좀 생략된 거고요. 그거를 보여주고 그 프린트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트레인 이미지 모양을 봤더니 6만 바이 28 바이 28 즉 데이터가 6만 개예요. 사실은 28 바이 28 픽셀로 된 그 숫자 이미지고요.
그 라벨은 당연히 0부터 9까지 숫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6만 개의 그 숫자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료는 10,000개로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읽어왔고요. 그거를 그 형태까지도 우리가 확인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는 좀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잖아요. 이 그림 관련된 거는 일일이 타이핑해보지 않고 그냥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우리가 그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C.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컨트롤 V. 지금 그 PLT 피규어를 통해서 이 IMCO라는 걸 통해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냐면 트레인 이미지가 6만 개인데 그 중에서 그 인덱스가 10번째일 겁니다. 왜냐하면 0부터 인덱스를 시작하니까요. 10번째 그 이미지를 한번 IMCO라는 거를 그 함수로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틀에다가 제목을 그 이게 숫자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트레인 라벨에 또 9번째 거를 요거는 잘못됐네요. 클래스 네임이 아닙니다. 제가 고치는 거를 좀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라벨을 타이틀로 하고 요거를 Shift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숫자가 보여지네요. 그죠? 숫자 4라는 숫자가 그 지금 타이틀이 4라고 돼 있고요. 라벨이 그 4라는 숫자가 그 여기 트레인 이미지의 9번째 영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지금 픽셀 크기를 보면 대충 알겠죠? 28by 28로 되어 있고 요 컬러 바는 그 밝기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숫자가 들어 있는데 0부터 255라는 숫자가 들어 있는데 즉 제일 작은 숫자가 0이고 가장 큰 숫자는 255인데 보다시피 밝을수록 숫자가 큰 거고요. 어두울수록 숫자가 작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6만 개나 있으니까 10,000번째에 있는 그 자료는 뭔지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한번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모르고 잘못 안 지웠네요. 자, 그리고 그 주어진 이미지가 사실 0부터 255라는 숫자인데 보통은 그렇게 큰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요 라인이 요 줄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 트레인 이미지를 나누기 255, 테스트 이미지 나누기 255,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법이 허용돼요. 두 개의 수식을 콤마로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받는 변수도 앞에 이렇게 놔두면 요 첫 번째 수식은 첫 번째 여기에, 두 번째 수식은 두 번째. 그러니까 테스트 이미지와 트레인 이미지 둘 다 255라는 숫자로 나누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나누어져서 그 숫자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좀 더 많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좀 그림을 어레이 형태로 컨트롤 C 여기까지만 한번 그 for loop를 써서 25개의 이미지를 골라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다른 점은 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컬러 맵이라 그래서 C 맵이라는 걸 IMCO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주게 되면 그 컬러 맵으로 지금은 디폴트는 컬러로 그리잖아요. 노란색과 보라색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싱글 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형태의 그 컬러 맵을 써라. 그러면은 흑백으로 그릴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25개의 이미지를 골라내는데 여기 train imag 이미지에서 i는 그 25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레인지로 0부터 24까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24까지에 해당되는 그 25개의 이미지를 한번 어레이 형태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Shift 엔터 쳐볼까요? 자, 예상대로 5,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5, 0, 4, 1, 9 숫자가 굉장히 독특한 모양들이 많아요. 이게 5라 그럽니다. 그죠? 조금 그 식별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요것도 4고요. 요게 1이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필기체가 입력 훈련 자료로 활용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의미를 좀 이해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TensorFlow 2에서 특히 케라스라는 API를 쓰는 그러한 플랫폼 상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KERAS, keras.model. 근데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려는 거는 가장 단순한 직관적으로 순차적으로 소위 층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씁니다. sequential, sequential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sequential이라고 쓰면은 요 시퀀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건데요. 1층, 2층, 3층, 4층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정의하냐면 어레이로 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 때 쓰는 기호,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엔터 쳐서 줄을 한번 바꿔볼게요. 즉, 요 안에 시퀀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레이어를 여기다 써놓게 되어 있는데요. 그 레이어를 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KERAS 첫 번째 레이어 써주는 거예요. layers라는 이름으로. 근데 레이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려는 첫 번째는 flatten이라는 레이어를 쓸 겁니다. FLATTEN. 왜 flatten이라는 레이어를 쓰냐면요, 이 레이어를 만드는 함수인데, 즉 이렇게 그러니까 28x 28, 20x 28 2차원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입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1차원적인 어레이로 쭉 펴줘야 돼요. 펴주라는 의미의 그런 함수입니다. flatten. 그죠? 그런데 원래의 모양이 얼마인지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input 밑줄 shape equal 괄호 열고 28, 28 이렇게 해주면 28x 28짜리 인풋이 제가 스페링을 잘못 썼네요. 인풋이 들어갈 거니까 모양이 그거를 쭉 펴서 28 곱하기 28 하면은 아마 748이든가요? 784든가요? 784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고요. 그리고 콤마하고 두 번째 레이어 또 넣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3층 구조로, 2층 구조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keras 또 layers인데 요번에는 dense라는 이런 층을 쓸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dense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dense 레이어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층이 모든 노드들이 와이어로 연결된,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모양 그대로입니다. 즉 dense 할 건데 노드의 개수만 카운트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128개를 한번 써봅시다. 128개의 노드로 구성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넣겠다는 거죠. 근데 타입이 dense라는 얘기는 와이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개수뿐만 아니라 액티베이션. 우리가 액티베이션에 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그모이드가 잘 요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 대신에 죄송합니다. ReLU라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또 다른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유사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랑. 그렇지만 성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ReLU라는 걸 쓰는 거를 많이 권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층을 하나 더 있어야겠죠. keras layers 또 이것도 dense 할 건데, 그러니까 모든 와이어를 연결할 건데, 출력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라는 숫자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노드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때는 그냥 그 뭐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한 그 액티베이션 함수 씁니다. 왜냐하면 10개가 나오면 그 10개 숫자가 그 확률 값이면은 좋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숫자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출력된 값들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그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률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액티베이션. 그게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OFT 소프트맥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입력층이고요. 히든층이고요. 이게 출력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층은 그 784개의 입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히든은 128개 노드, 그 출력은 당연히 10개 노드, 2층 구조에, 왜냐면은 이거는 카운트를 안 하니까요. 2층 구조에 단순한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변수 이름으로 저장해 놔야겠죠. 기억하기 쉽게 모델이라는 이름에다가 저장하면은 이제 그 모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모델은 그냥 그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델의 그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model.summary 모델.summary라는 함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가로를 안 꼈었네요. 모델 썸메리 해보면 어떤 형태로 그 모델이 구성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거는 플래튼이라는 기능을 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댄스인데 크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784, 아웃풋 모양이 그 128, 10. 그래서 요거 파라메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소위 그 뭐 연결선에 주어지는 가중치 값이죠. 웨이팅이라는 웨이팅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은 뭐 간단해요. 784 곱하기 128 더하기 128일 거예요. 바이어스까지. 그래서 요 정도 크기고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만 480개. 그리고 128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1290개 맞네요. 그죠? 요런 개수가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찾아야 돼. 요 두 개 합이 10만 1077개, 아니 1777개, 1770개 그러한 그 파라메타를 구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의 모델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훈련하는 과정까지 볼까요? 자, 요거는 그 우리가 타이핑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져다가 또 옆에다 놓고서 우리가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model.compile model.compile compile이라는 이 메소드를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이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구성했지만 네트워크를 그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선정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운 거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그 표준적인 방법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더 개선된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아규먼트로 옵티마이저라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OPTIMIZER. 옵티마이저의 뜻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최적화 해주는 옵티멈이 최적화니까요. 최적화 시켜주는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옵티마이저로 우리가 ADAM 어댑티브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죠? 좀 적응적으로 소위 개선해 나가는 길이를 조정하는 건데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스코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좀 배우진 않겠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담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요즘 제공되는 알고리즘 중에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로스는 코스트 함수를 여기서는 로스라고 부릅니다. 뭐 사실은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코스트 함수, 로스 함수 둘 다 막 혼용해서 쓰여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웃풋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계산하는 수학적인 공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민스퀘어 에러라는 걸 썼죠. 평균 제곱 오차를 썼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on-linear 함수에 있어서는 그 소위 이 알고리즘의 그 수렴을 우리가 그 보장받기 위해서 뭐 로그도 취하고 뭐 그런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바람직한 여기에서 쓰기에는 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SPAR, Sparse Categorical, CATOGIRI. 그러니까 카테고리 형식으로 지금 그 계산할 거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CROSSENTROPY. 이렇게 Sparse Categorical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 특히 여러 개의 그 출력값이 지금 10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그 비용 함수 또는 로스 펑션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쓰시기를 권하고요. 카테고리컬인데 GO라고 써야죠. 스펠링 CAT이고요. 그죠? 스펠링이 조금 이상했네요. 자,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매트릭이라는 거를 또 넣게 돼 있는데요. MET 매트릭이라는 거는 매트릭스죠. MATRICS. 이 친구는 그 출력 받을 그 계산 과정에서 전달받을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그 요청하는 겁니다. 뭐 많은 정보를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accuracy.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정확도를 지금 얻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그 소위 변수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파라미터로 accuracy를 전달받기를 원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시킬지 그 정의는 다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겠죠.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model.fit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할 때 누구에 대해서 훈련할 건지 훈련 자료를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던 그 읽어온 train images, 그러니까 그 훈련 데이터, 그리고 훈련 라벨은 train 라벨즈를 주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줘야 됩니다. 뭐냐면 epoch라는 걸 주게 되어 있어요. epochs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시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에서 그 알고리즘 설명할 때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죠. 근데 이동을 얼마만 거리로 할 건지는 요 아담 알고리즘으로 정하지만, 바로 한 번 움직였다 그래서 최저점으로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움직일 거냐? 사실은 디폴트 값은 그 그레디언트가 0일 때까지 계속 해야 되죠. 근데 거의 무한대의 소위 반복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줘서 한 5번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해라 라고 저는 명령을 지금 내리는 거고,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더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5번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Shift 엔터 치면 얘가 이제 훈련을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훈련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accuracy, 우리가 요청한 매트릭스에서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그 에포크에서는 0.9254 accuracy. 점점 accuracy가 좋아지네요. 그죠? 2번 훈련했고요. 3번 훈련했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결정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벌써 9.8, 0.981, 그 98%의 그 정확도, 98.63%의 정확도로 이제 훈련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를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방식은 그 우리가 모델을 피팅했기 때문에 이 모델에 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evaluate, evaluate라는 이 메소드가 제공되는데,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 자료, 테스트 IMAGES, 테스트 라벨,
를 하고 그리고 verbos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결과를 어느 수준으로 그 출력할 거냐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시험 삼아서 한 두 단계 정도의 verbos를 해라 라고 하고요. 그 결과를 또 리턴 받을 거니까 우리가 그 테스트의 로스와 accuracy 두 개의 값을 전달받습니다. 테스트 로스는 그 실험했을 때 그 시험 자료에 대한 비용값, 그죠? 그리고 테스트 ACC라는 값으로는 그 정확도를 한번 전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다 나왔네요, 그죠? 지금 만 개에 대해서 해봤는데 그 로스 값은 0.038이 나왔고 accuracy는 0.772. 그러니까 정확도가 97.7%가 나온 겁니다. 98%가 아까 나온 건 뭐냐면 훈련 자료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정확한데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 자료의 정확도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자료에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과히 나쁘진 않죠. 97.72%니까 그 10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그 틀리고 그 100개 중에 98개는 다 맞게 한 겁니다. 그죠? 뭐 이거를 프린트하면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print test acc를 한번 그 프린트를 해라. 그러면은 0.9772. 요거는 이미 우리가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틀렸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하나씩 그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예측을. 자 여기 예측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번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로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그 모델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predict라는 그 메소드를 쓰면은 테스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테스트 라벨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비교 전에 그냥 그림만 그려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요거를 그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의미를. 자, 모델 프레딕트 한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를 넣었는데 프레딕션 하면은 테스트 이미지가 10,000개의 28x28짜리 이미지였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i는 3이라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의 결과값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가장 큰 위치가 어딘지를 볼 거예요. 그 의미는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predict를 했더니 prediction이라는 거는 10,000개에 대한 거고 그 중에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걸 프린트했더니 요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썸메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무슨 결과가 나와요? 10개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나 큰 확률을 갖는지 그 softmax 함수를 써서 그 확률 값으로 바꿨는데 10개의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제일 그 큰 숫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크네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가장 그 크네요. 나머지는 10의 마이너스 9승, 11승 뭐 이러네요. 즉 10의 마이너스 1승이지만 9.99니까 이게 99%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해당하는 것의 그 값은 이게 인덱스 위치로 봤을 때 0번 인덱스에서 나왔으니까 0번이라는 숫자일 거다라는 겁니다. 아규먼트 맥스는 이 어레이 중에 가장 큰 값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다른 숫자도 한번 해볼게요. 3 말고 151번째 걸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10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는 여기 있네요. 그죠? 8이라는 거니까 여기 8번이면은 0, 1, 2 요거네요. 요게 6.29. 이거는 3.28이라는 게 굉장히 요것도 그 작지 않은 값인데 어쨌든 얘가 제일 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그 숫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무슨 숫자가 나왔어요?
그 9라는 숫자인데 사실은 8로 잘못 오해를 했네요. 그죠? 사실은 9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8로 이해한 요건 잘못된 그 케이스를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요거를 199번째 걸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자, 이건 제대로 맞췄네요. 2라는 숫자를 2.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우리가 그 예측한 값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진짜 이미지니까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151번째가 우연하게도 그 잘못 맞춘 그러한 경우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151번째는 8이라고 얘를 8이라고 오해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100개 중에 2개 정도 틀리는데 그것이 여기에 그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훈련시켜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려면 이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제일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약된 것만 볼게요. 텐서플로우랑 그 케라스를 임포트해야 되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그 임포트는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일단은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죠. 네트워크는 3층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첫 번째는 플래튼 기능을 썼고, 댄스라는 걸 써서 그 소위 히든 레이어와 그리고 그 출력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건지, 어떤 로스 펑션을 쓸 건지 결정한 후에 모델 핏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 5번 에포크라는 숫자만큼 우리가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